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고. 다육이는 김밥입니다. 김밥. 또 피크 장갑도 아는 채 많이 하니까 특별한 약이 있을까야 하지만 약이 없어요. 소양전염병에 감염된 애들은 약을 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끝자락은 47도가 나오고 한낮에 제가 물을 줬잖아요. 그전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러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햇빛에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웃자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 당연히 조직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언니 아들은 낮에 키핑장에 이불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물도 흠뻑 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떤 식물에 필요한 빛이 차광이 된 상태에서 흠뻑 물을 주고 늙었잖아요. 노화됐잖아요. 생장기간 3년 가까이 된 애들은 대사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적체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툭툭. 마찬가지로 열대할 때 발생하는 생리장애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45도 47도 하우스에서 통통하게 잘 관리가 됩니다. 우리 언니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고. 다육이는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 씌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먼저 언니야 거, 그 문제 있는 거 그 사진하고 뽀니네 거 애들 다육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언니야 거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애들이 평평해져 있어요. 평평해져 있고 뽀니네 걸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빛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평평해졌다는 거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차광마 퍼센트가 높은 거를 오래 하던 이불을 덮던 빛이 많이 차단이 되면 당연히 도장, 웃자라게 돼 있어요. 도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들부들해지죠, 연약해지죠. 그러면 세균, 곰팡이균 감염에 쉬워집니다. 특히 상처가 나면은 세균성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요. 그게 진짜 세균성 무름병이고 일반적으로는 곰팡이성 질환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또 피크 장갑도 아는 채 많이 하니까 특별한 약이 있을까야 하지만 약이 없어요. 소양전염병에 감염된 애들은 약을 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배추 무름병 있잖아요. 배추의 무름병하고 우리가 다육이가 물러 죽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배추가 물러가는 무름병은 세균성 질환인데 보통 늦장마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뭐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무름병에 많이 걸려서 장맛비가 와서 뭐 폭등하고 있다. 그렇죠. 약을 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최선의 선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할 수 있는 약체는 추천을 드릴 건데 지금 당장 사용하지 마시고요. 상태를 보아하니 침투가 되는 살균제는 가볍게 한 번 정도, 세균성 무름병 약제를 혹시나 그 전에 흠뻑 치셨다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침투가 되는 거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슬 며칠 치신 다음에 날씨가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 싶었을 때 응칠이나 닷삭을 한번 흠뻑 쳐주셔도 좋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최고 더웠을 때 하우스 요쪽은 47도가 나옵니다. 중대품이 있는 요 끝자락은 47도가 나오고 한낮에 제가 물을 줬잖아요. 그전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러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죠. 뜨거울 때 물을 주라 마라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일반 키핑 하우스랑 좀 다른 게 이불이 없어요. 이불이 없기 때문에 70% 차광막 정도만 하는 거고, 건너편 하우스 길 건너 재배동은 이불이 있는데 사실 거의 사용을 일부러 잘 안 합니다. 아주 높은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잠깐은 덮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횟수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한 햇빛에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웃자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 당연히 조직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칼슘제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벽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 아들은 낮에 키핑장에 이불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물도 흠뻑 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빛이 없고 시원하다고 하지만 사람을 땀을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식물에 필요한 빛이 차광이 된 상태에서 흠뻑 물을 주고 2호1호를 많이 벗어났죠. 새벽 온도는 열대하고 그늘을 쳐놨다 한들 25도에서는 많이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대사량이 우리가 물을 흠뻑 줬을 때 날아가는 게 거의 절반 이하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늙었잖아요. 노화됐잖아요.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커팅을 잘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장기간 3년 가까이 된 애들은 대사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적체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툭툭툭 다 자빠지는 거죠. 47도가 넘는 하우스, 저희가 평균 온도가 47도고 저기 리코노 리톡스가 52도 정도 돼요. 이렇게 뜨거운 하우스에서도 지금 탄력 강도 10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한낮에 물을 줘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처음에 커팅을 하고 칼슘도 주고 중간중간 방제도 하고 그늘의 양은 최소화를 하고 그런 궁합이 맞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금이 많으니까 차강을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걸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차강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초반기부터 무리한 차강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애들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차강을 하신 분들도 그늘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현상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대할 때 발생하는 생리장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품종이 그런 증상이 좀 심하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새끼 어린 애들은 또 괜찮아요. 실이 노화된 것보다 젊은 애들이 더 쌩쌩하다는 거, 더 강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요것도 보시면 아랫부분만 전형적으로 이렇게 타듯이 보이는 장애 현상이 시작이 되고 있고, 요거는 고스트 유령 지분이 많지만 나머지 녹색에서 끌어가 주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현상이 없습니다. 장애 현상이 없고, 요거는 더 약하게 생겼는데 얘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고. 자, 레드불도 보시면 지금 괜찮죠? 보기 좋죠? 웃자람도 없고 도장도 없고 색감도 남아있고. 색감이 남아있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것보다 현재 강한 빛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풀어지긴 하겠지만 현재는 물을 너무 흠뻑 못 주고 양분의 이동도 덜 되고 뿌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밥이 잘 씨는 온도. 그늘이 되어 있어요. 온도는 30도 전후에요. 우리가 물을 줬어요. 수분이 남아 있어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면 균의 증식이 활발해집니다. 우리가 그 조건에서 계속 물을 퍼주면 251호에서도 많이 벗어났는데 대사량은 떨어지는데 수분 적체는 많아지고 특히나 노화된 거는 더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픽픽 자빠지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결론은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일단은 올해 가을부터는 다 그냥 자르세요. 가지고 계신 거 억지로 뽑아갖고 분갈이 하지 마시고 뿌리갈이 커팅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약물에 한 번 정도, 최소 한 번 정도는 퐁당퐁당 하신 다음에 탁탁탁 꽂아 놓으시면 거의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흐린 날, 비 오는 날은 물을 주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약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물이니까요. 끓이잖아요. 햇빛이 없잖아요. 수분이 많이 고여 있고 증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물 주시는 것도 그늘이 좀 걷은 상태에서 키핑장에서 뭐 한 4-5시면은 그늘을 걷었다. 해가 좀 질 무렵이다. 그때 물을 주시거나 그때 약을 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얘네들 보세요. 45도, 47도 하우스에서 요 조만한 상태에서도 통통하게 잘 관리가 됩니다.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잘 이렇게 된다 그런 거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어머님들이 평상시에는 뽀니니지 핑크장갑 채널 잘 안 보시거든요. 재미없거든. 솔직히 맨날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알아듣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폭망하면 그때서야 뽀니니지 핑크장갑 채널을 찾게 되시는 것이죠. 가끔씩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그렇게 실패 많이 안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요 뒤쪽이 탄저병 피해가 되게 심하거든요. 바로 밭하고 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빵입니다. 요것도 뭐 영상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놓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